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는 보리쌤의 장보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업 시간이나 가정에서 계속 몰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활동을 하거나 특히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이거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 아이들을 경험해 봤을 땐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어떤 심리가 숨어 있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회복을 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아이들을 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특히 미술 시간에 오늘은 뭐를 그려보자 하고 주제를 주면은 아이들이 그리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본인이 표현하는 그런 미술 시간, 특히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유독 가만히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한번 땡땡아 이런 걸 설명해 볼래? 라고 말하면은 몰라요 라고 바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가 분명히 알 것 같은 주제를 줬는데도 저는 몰라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그 아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그런 아이들이 유독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대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이런 아이들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몰라요 라고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아무 그림도 그리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공통의 심리 기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완벽주의 기질입니다. 보통 이렇게 본인이 완벽하게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아이들이 보통 아예 시작을 하지 않거나 아예 어떤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보통 나는 절대 틀리면 안 돼. 나는 틀리지 않고 맞아야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예 시작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다문화 아이들 대상으로 이런 한글을 읽어보세요 라고 할 때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학생들의 경우는 본인이 분명 이것을 읽을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답을 하지 않고 몰라요 라고만 했었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본인이 실패를 했을 때 받을 두려움이 매우 커서 그것을 아예 시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실패를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했다고 느꼈을 때 본인이 받을 부정적 평가에 매우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예 시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것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그런 심리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교를 받으면서 받는 압박감이 크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어떤 것을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는 옆에 친구들도 함께 발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상황들이 이어지죠. 이때 본인만 한다면은 본인 것만 볼 수 있겠지만 옆에 친구들이 그리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옆에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 친구보다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압박감이 아이들에게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스스로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비교당했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비교당하는 것에 크나큰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예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부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아이들과 놓고 이 아이를 보았을 때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본인은 자신감이 없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또 이런 아이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의 자신감이 낮고 나는 이런 것을 못해,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해 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아이들은 평소에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내향적으로 지내는 경우들이 공통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죠. 친구들이랑 놀 때라든지 본인이 굉장히 재밌어하는 분야에서는 본인의 이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활발함이 굉장히 잘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유독 어떠한 상황에 갇혀서 본인이 압박감을 받거나 규칙에 맞춰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특히나 좀 압박감을 느끼고 본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이때 좀 많이 올라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즉,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면서 아예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회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시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난 아예 실패할 바에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해 라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몰라요, 하지 않아요 할 때 그냥 넘어갔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을 때 아이에게는 이것이 내가 제일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러한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아이들이 행동을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본인을 높은 기준에 맞춰서 이것을 이뤄야 돼 라고 강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에 맞춰 자신을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틀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고, 어떤 것 하나를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역시 나는 못해, 역시 시도를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이들의 좀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본인이 잘함으로써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아이들은 내가 표현을 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표현을 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들은 자신이 표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표현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게 되니까요.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도 이 아이에게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아이들이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님들은 어떤 걸 도와주면 될까요? 먼저 교사분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로서 이런 아이에게는 이걸 다 해볼래? 가 아니라 이것들 중에 너가 하나만 한번 해볼래? 라고 먼저 작은 부분부터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아이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는 아이가 아무것도 안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교사분들 입장에서 이 아이가 왜 이러지? 걱정이 드시겠지만, 오히려 많은 걱정과 불안한 모습을 보이시기보다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소풍간 우리 모습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여기 너를 한번 그려볼래? 라고 조그만한 세부적 사항을 아이에게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그리기 어렵다면 그럼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 이게 얼굴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한번 눈을 한번 점점으로 찍어볼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시사항을 아이에게 그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때 아이가 조금씩 표현을 시작할 때 교사분들이 해주시는 인정이 중요한데요. 이 아이가 잘 그리거나 못 그리거나에 상관없이 교사분은 이 아이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땡땡아, 지금 얼굴 그리는데 너 동그라미 되게 잘 그렸다. 눈, 코, 입도 한번 그려볼까? 그래, 너 다 그릴 수 있네. 잘하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오히려 이 아이가 한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너는 대수롭지 않게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아이다. 라는 것을 너무 과하지도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냥 인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아이가 되게 틀릴까봐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인다면요.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라고 교사분들께서 말을 해주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예시로 제가 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한테 예시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것 문제들 중에 모르겠으면은 그냥 너가 아는 단어 아무거나 한번 써봐. 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틀려도 괜찮은 것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교사분들께서 이건 절대 너에게 부담되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아이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교사분들께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인정을 해주신다면, 이 아이가 내가 못해도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아 하네, 또는 내가 좀 잘해도 선생님이 아무렇지 않아 하네, 이렇게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자신의 표현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씩 표현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도 앞서 말씀드린 교사분들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이가 어떤 것에 자신이 없어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일 때 부모님들이 앞장서서 나는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괜찮았었는데?
너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해주시거나, 아이가 어떠한 어떠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었을 때 결과에 치중하시기보다는 아이가 밟아왔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러한 점들이 나는 오늘 되게 인상 깊었어 땡땡아, 내가 이런 점은 너한테 되게 칭찬해주고 싶어 라고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가 조금 더 결과의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밟아온 과정들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이의 표현은 결과물이 아닌 용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몰라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본인의 표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두려움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은 한 번에 잘 표현이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방안들을 꾸준히 반복해서 나가신다면 아이들이 점차 표현에 있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결국은 아이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관점을 표현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 과정을 교사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천천히 밟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